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 작업이요. 자, 우리 기본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주어졌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좀 우리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A의 1번 셀에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이미 써져 있고 우리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8번까지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똑같이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서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런 제목들을 쭉쭉쭉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지금 이곳에 이제 영어가 나왔는데 영어가 들어있는 게 지금 이곳밖에 없죠. 근데 이곳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소문자로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명도 이 글씨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되고요. 거래량을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죠. 이런 거 빼고 이곳에는 거래량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수치 데이터만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컴마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거래 금액을 입력할 때는 요 숫자값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10,000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얘도 이제 숫자 입력하고 10,000원이라는 요 글씨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글씨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써져 있는 10,000원 이 글씨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꼭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량 이곳은 이제 숫자 데이터만 있으니까 숫자 그냥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품 비율을 이제 입력할 때는 이곳에 이제 셀 서식 그 표시 형식이 이미 백분율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1.31이다 1.35다 하고 요 수치값만 이제 입력해 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백분율 얘가 이제 붙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 요 기호는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꼭 입력을 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가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우리 고급 필터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셀 서식 변경하는 거랑 고급 필터는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우리 셀 서식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메뉴에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맞춤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지만 지금처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 이제 설정해 주고 그때 이제 크기 바꿔주고 글꼴 스타일 바꿔주고 글꼴 색도 우리가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번까지 싹 다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갈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할 때에는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가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거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하고 글꼴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글꼴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글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찍어주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이라 그랬죠. 해서 표준색 중에 파랑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 스타일,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색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다 했죠?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에서 A4번이요. A3, 4번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의 3, 4번이요. B의 3, 4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C의 3번이 이곳이고 여기서부터 2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F의 3,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G의 3,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합격 여부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C의 14번에서 2의 1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C의 14번에서 우리 이제 2의 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영역은 이런 영역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C의 3번에서 C의 4번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눌러줘야 되겠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를 때는 마지막 영역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컨트롤 키 꾹 누르고 두 번째 영역 지정하고 세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네 번째 영역, 다섯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요 여섯 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맞춤해 보게 되면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개 셀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싹 다 가운데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A3번에서 G의 4번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에서 G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을 우리 주황 강주색 2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A3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범위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들어있는 게 싹 다 이제 전부 다 우리 셀 스타일이에요. 셀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죠.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셀 스타일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주황 강조 2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 보니까 주황색 중에 강조 2번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주황 강조 2 얘가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F3번 셀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F3번 셀 그러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이 들어있죠. 이 평균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한자로 이제 변환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F3번 셀을 선택해 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수식 입력줄이 있죠. 이곳에 이제 평균하고 한글이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수식 입력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수식 입력줄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평균하고 있을 때 균이라는 글자 그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그때 우리 이제 한자 키,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맨 밑에 한자 키가 있어요. 한자 키 이거 이제 한번 꾹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가 짜잔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그 한자랑 문제상에 주어진 그 한자랑 똑같은지 확인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환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한자, 이 한글이 없어지고 이제 한자를 표시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입력 형태는 그냥 이제 한자만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환 버튼 클릭이요. 변환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셀에도 이렇게 한자로 변경돼서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F5번에서 F1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F5번에서 F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는 평균 점수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를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숫자 뒤에는 우리 점이라는 그 글자가 붙여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면 87.33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랬을 때 0.00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F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13번까지 싹 다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셀 서식 들어갈 때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렀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중에서도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G표준하고 그렇게 떴어요. 그렇게 떴는데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거를 싹 다 이제 지워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0.00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얘는 글자니까 문자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전부 다 표시가 됐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점이라는 그 글씨가 다 붙어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우리 G14번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G의 1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키고요. F의 14번 셀은 그랬어요. F의 14번 셀이 지금 요 셀,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 셀에는 대각선을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4번까지 전체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모든 테두리 요걸 이제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글꼴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테두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죠.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고 그리고 F의 14번 셀이요. 요 셀 요거 이제 하나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각선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 이곳에 보면 테두리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테두리로 이제 이동하고 여기서 대각선을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하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땅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이렇게 이제 두 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요 F14번 셀에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셀 서식 변경하는 문제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상공 홈쇼핑 4월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시트에서 이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를 보니까 상공 홈쇼핑 4월 판매 현황 이 표에서 우리 방송일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방송일이 우리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방송일이 2024년 4월 15일 이후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판매량은 지금 2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판매량이 1000 이상 1500 이하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판매량이 1000 이상 1500 이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얘는 1000에서 1500 그 사이인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판매량이 이제 1000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하나 써야 되고 그리고 1500 이하야. 요것도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일이랑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조건을 봤을 때 중간에 보니까 우리 2024년 4월 15일 이면서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방송일과 판매량에 대한 이 조건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고급 필터 그 조건은 A17에서 CA19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A1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CA1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알아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써야죠. 자, 우리 방송일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판매량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방송일은 2024년 4월 15일 이후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날짜가 2024년 4월 15일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2024년 우리 4월 15일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물어볼 때는 1000 이상이야, 1500 이하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모두 다 써야 되는데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죠.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제 써줄 거라고요. 앞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에서 1000 이상이야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작거나 같다 1500에서 1500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판매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줘야죠. 그리고 방송일에 대한 이 조건도 우리 중간에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조건을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싹 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은 다 작성했죠. 그때 우리 고급 필터의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21번 그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결값은 A의 21번 요 밑에 셀에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비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죠.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목록 범위가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복사 위치는 A의 21번 셀이다 라고 해서 A의 2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 데이터가 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송 일자요. 방송 일자 중에서 2024년 4월 15일 이후이면서라고 했죠. 그러면 4월 15일 이후의 데이터들은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량이 이제 1000 이상, 1500 이하인 그 데이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요. 1000 이상 15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해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이 데이터랑 지금 요 데이터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것들 없었죠. 앞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처럼 그렇게 유사한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보고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 때 해설을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이제 문제를 쭉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